넌 좀 더 빼야겠다. 너는 조금만 더 빼면 예쁠 것 같은데. 그런 말들 무시하세요. 무시. 띵동. 어서오세요. 여러분, 저 다이어트 완전히 마음을 먹어가지고 사실 62kg까지 한 2주 전에 쪘었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촬영은 못하고 그냥 식단만 조금씩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주 동안 한 2kg 정도가 빠졌어요. 식단은 야채랑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이거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일반식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식도 먹으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2주 동안에는 점심에도 사실 식단을 어느 정도 조금 제한을 했는데 그래도 먹고 싶은 건 웬만하면 먹고 이제 헬스도 끊어가지고 좀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지금 당이 너무 높아서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도 떨어뜨리고 혈관 건강도 찾고 할 겸 제대로 해볼게요. 오이랑 계란 스크램블이랑 통밀 베이글 반쪽. 이거는 저 원래 얼죽하잖아요. 근데 이런 혈액순환이나 이런 걸 위해서 마시려고. 커피는 웬만하면 아침에 원래 먹는데 점심 먹고 먹으려고 하거든요. 너무 더워요. 오씨. 사실 혈당을 빨리 안 올리려고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 야채부터 먹고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순서대로 계속 지켜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탄수화물 미친 듯이 먹을 때는 막 너무 졸리고 너무 힘든데 제가 지금 머리를 넘기는 거는 예쁜 척이 아니라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그 탄수화물 먹었을 때는 막 너무 졸리고 이랬었는데 확실히 단백질, 그러니까 이 야채 먹고 단백질 먹고 이미 포만감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탄수를 먹으면 탄수도 입에 잘 안 들어가고 덜 먹게 되고 혈당도 실제로 늦게 올라가요. 그래서 진짜 저명하신 의사 선생님들이나 박사님들이 이 순서를 지키라는 이유들이 있구나. 그다음 단백질. 저는 후추를 미친놈처럼 뿌렸어요. 원래 후추 진짜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후추도 또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한 통 다 뿌려도 돼요. 오늘의 저녁 팽이버섯하고 양지 맛술 넣고 후추 넣고 볶은 거랑 양배추 밥 이거 먹고 이제 운동 갈 거예요. 이거 저희 엄마 특제 쌈장이거든요. 진짜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맛. 이거 양배추. 이거 양배추랑 우리 엄마 특제 쌈장만 있으면 양배추 한 통에 밥 한 3공기 먹을 수 있어요. 솔직히 일하면서 뭐 식단 챙기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제가 열심히 싸서 다니다가 오늘부터는 그냥 일반식 먹고 점심에 조금 아침 저녁을 이런 식으로 먹는데 양배추 갔다 와서 찌기 힘드니까 미리 쪄놔서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조금만.
닭가슴살, 스리라차, 방울토마토. 어제랑 같은 장면 아니에요. 이걸 어제 밤에 만들어 놓고 잤거든요. 아침에 바로 먹으려고. 아침엔 자느라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 아니 방울토마토 요즘 씨가 말랐는지 쿠팡에서 며칠째 계속 품절인 거예요. 그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빼고 다 품절. 그래서 어제 겨우 한 4개 수량 남았다길래 이 방울토마토를 샀는데 이거 솔직히 방울토마토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토마토 냄새나요. 방울 아니고 그냥 토마토 냄새. 이렇게 씨가 말랐나? 무슨 일 있나요?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먹고 싶은데. 맛있다. 아니, 방울토마토 찾아봐야겠어. 씨가 말랐나봐. 진짜 다 품절. 이틀째 품절이야, 이틀째. 진짜 무슨 낙찰하듯이 장바구니에 넣으면은 결제하려고 그러면 잠깐 뭐 돌아보는 사이에 결제하려고 그러면 다 품절. 기상 악화 때문에 생육 불량. 그래서 오랜 기간 폭염이랑 태풍 카눈 때문에 그 일조량이 감소해서 생육 부진 현상이 심화됐대요. 어쩐지 이 쿠팡만이 아니라 우리 그 집 앞에 노부부가 하는 야채 가게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는 잘 안 사 먹는데 거기에도 방울토마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야? 금방울토마토야 뭐야? 아니 근데 그래도 너무 없어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만 하려면 그동안 실패했던 이유, 이렇게 온 세상이 갑자기 안 도와준다니까 다이어트를. 이거 방울토마토 아니네. 진짜 토마토 작은 맛이에요. 토마토 작은 맛. 지난 2010년 콜레스테롤의 체내 역할을 정리한 논문이 발표됐다. 오늘 아침은 유부 두부 초밥. 두부만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고 두부에 잡곡밥 섞어서 볶아가지고 수분 좀 날리고, 그리고 초밥 싸줬어요. 원래는 두부만 100% 하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두부를 먹고 반모밖에 안 남아가지고 유부를 쌀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이랑 섞어가지고 유부 두부 초밥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원래 어제 밤에 만들어놨었거든요. 아침에 바로 먹으려고. 그 만드는 것도 찍으면 좋은데 이거 만들 때 막 정신이 없어서 다음부터는 만드는 것도 좀 찍어야겠어요. 2주 동안 2kg 정도 빠지고 나서, 그러니까 몸무게는 큰 변화는 없는데, 그러네, 거의 일주일에 1kg씩 빠졌네. 몸이 진짜 가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 원래 아침에 일어날 때 진짜 기분이 더러웠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몸이 엄청 무겁고 진짜 일어나기 싫고, 아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맨날 이러면서 짜증내면서 일어나는데, 진짜 그 식단 조금 했다고 막 몸이 가벼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벌떡벌떡 눈이 떠지고. 인체는 진짜 신비한 것 같아요. 제 생로병사의 비밀 요즘 맨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10일, 뭐 2주, 3주 이렇게 만에 식단 변화를 주신 분들이 그 신체 수치도 많이 내려갔지만 일어나는 것도 되게 가벼워 보이고, 영상만 봐도 제가 2주 전에 오펜하이머 볼 때 그 전에 니뽕내뽕을 먹는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 볼거리 걸린 것처럼 펠리컨처럼 여기 딱 턱에 살이 으악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도 살이 있지만 그때는 좀 부어 보였고, 그래도 지금은 영상 보면 그래도 살이 엄청 많지만 좀 붓기가 빠진 느낌? 인바디도 중요한데 진짜 눈바디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저 몸무게는 지금 2kg 빠지고 계속 그대로거든요. 근데 계속 뭔가 이렇게 영상 보면 좀 달라져 있다는 거. 그래서 눈바디를 꼭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먹고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진다, 그거는 제대로 식단을 안 하고 운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저를 믿으세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막 고칼로리 엄청 먹고 운동 조금 하고, 근데 사람이 어쨌든 운동이 힘드니까, 아니면 이렇게 먹어놓고 운동을 조금 해요. 그리고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또 먹어요. 그러고 살이 안 빠진다? 그럼 안 빠지지 당연히. 그러니까 운동은 약간 보조예요. 보조. 진짜 시기가 8알.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서 간식 찾는 생각이 조금 줄어요. 저 원래 진짜 뒤돌아서면 그냥 간식 먹고, 뒤돌아서면 허기져가지고 막 배달 또 시켜 먹고. 근데 그게 빨리 먹고 그렇게 많이 먹고 탄수화물에 트랜스 지방을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팍 튀거든요, 스파이크가. 그러니까 그 인슐린이 아마 그럼 막 엄청 분비가 되겠죠. 그걸 이제 막 줄이려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쓰니까 몸이 또 원해요. 그러니까 허기진 거야. 먹어도 방금 먹었는데 또 허기지고, 방금 먹었는데 먹은 거 같지도 않고. 남들은 요거 조금만 먹었는데도 나 배불러 이러는데 난 하나도 안 배불러. 먹어서 운동이라도 했으면 조금이라도 칼로리 방어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완전 침대 지방령이었거든요. 거의 의자 지방령. 맛있죠? 다이어트 음식도 이렇게 다양하게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정보가 없을 때는 그냥 무식하게 맨날 닭가슴살만 먹고 닭비린내가 나는데도 막 헛구역질해가면서 참아가면서 막 내가 이렇게까지 살을 빼야 돼 막 어릴 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식품이 다양화되어 있고, 그거를 콜라보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만 하면 질리지 않아요. 본인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귀찮고 게으르면 살을 뺄 수가 없어요. 저도 귀찮고 게으르게 계속 몸을 냅뒀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좀 부지런해야 돼. 조금. 내가 아침에 이걸 만드는 게 싫다, 그럼 저녁에 시간이 남으면 그냥 누워있지 말고 이렇게 전날에 이걸 만드세요. 누워있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그걸 뭐라도 하세요. 다음날 아침에 만들어 놓든 아니면은 집에 쓰레기 정리를 하든 청소를 하든 누워있지 마세요. 그렇게 조금만 하면 이렇게 아침에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고, 깨끗한 집을 볼 수 있고. 집이 깨끗해야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막 집에 뭐 쓰레기처럼 뭐 쌓여있고, 저도 진짜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 때 집 막 쓰레기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더 우울해요. 더 쓰레기장인 집을 보면서 나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내가 그거를 헤쳐나가면서 나 스스로에게 내가 인정을 하고. 이런 살을 빼는 것도 남의 시선을 위해 빼지는 마세요. 남이 넌 마른 게 이쁘다, 너는 날씬한 게 예쁘다, 그 사람들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행복한 돼지로 살았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남들이 마른 게 좋다고 저는 말라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가족들이나 제 남자친구나 걱정한 건 이제 진짜 죽을까봐.
마냥 막 20살도 아니고 30대인데 계속 몸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실 혹사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계속 고칼로리 먹고 누워있고 나를 혹사시키는 거잖아. 건강을 위해서. 물론 살을 빼면 미관적인 거는 덤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너무 주가 돼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미관적인 것도 나 스스로의 기준이 있으면 돼요. 나는 어디까지만 뺄 거고 누구처럼만 뺄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남들한테 맞추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뺐어. 그럼 나는 만족해. 근데 남들이 너 더 빼야 되겠다 막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잖아. 자기들이 빼본 것도 아니잖아. 근데 야, 넌 좀 더 빼야겠다. 너는 조금만 더 빼면 예쁠 것 같은데. 그런 말들 무시하세요. 무시. 왜냐면 저는 그렇게 그런 적이 없는데 제 주변에 엄청 친한 동생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맨날 물어봤어요. 언니 나 어때? 그 제가 언제나 한번 진짜 화낸 적이 있었거든요.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어떻다 그러면은 내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고 내가 아니라 그러면은 아니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너 기준에 맞춰라. 네가 봤을 때 너 모습이 예쁘면은 그냥 예쁜 거고 나는 살집이 좀 있는 게 예쁜 것 같다. 그럼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그 진심으로 화를 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진짜 되게 아꼈던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을 하는 게 사실 남들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내 만족, 내 기준. 이 정도 빼면 나는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건강을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남들이 넌 마르면 예쁠 것 같아. 뭐 어쩌면 예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30kg까지 뺐어. 남들은 내가 말라서 만약에 예쁘대. 근데 내 건강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성인이 그냥 일반 평균 키에 30kg면 그게 정상인가요?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정도로 간다는 건 영양 섭취가 불균형하다고 할 수도 있고 물론 그것만 드셔도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예시는 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빼시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면 남들이 예쁘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프면. 그래서 자기 기준, 내 몸을 소중히. 그렇다고 남의 말을 그냥 무시하라 이 말이 맘껏 먹으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건강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건강. 돈이 많아도 진짜 억만장자여도 건강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돈이 많으면 당연히 좋죠. 전 돈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잘 쓸 수 있어. 누가 나한테 돈을 주잖아? 정말 잘 쓸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제가 아파요. 단 10만 원도 쓸 수 없을 만큼 너무 만약에 상태가 안 좋고 아프고 10만 원짜리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면은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사실. 돈은 있으면 좋지만 있어서 쓰려면 있어서 진짜 좋으려면 건강해야 된다. 맞지? 남자들 국룰이잖아. 짜증나. 나 출발했어 이랬는데 집이고. 거의 뭐 내가 거의 제일 싫어하는 중국집이야. 건데. 거의 중국집이지. 괜히 나중에 부자들은 기농하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야채가 비싼 걸 안 거지. 일리 있다 일리 있어. 너 표정이 그렇다. 다르게. 그냥 비냉 시키려고 그랬어. 그냥 비냉에 음료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비냉을